자, 우리 교재 중에서 이제 233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주제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환매권하고요, 예약은 생략을 했고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주제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냉장고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수를 딱 붙여놓고 어떻게 지금 해보셨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외우겠다라는 가짜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거 중개사 이 6과목 한 민법 공부한 지 6년째 됐는데 7년째구나.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걸 외우면 그건 천재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시험은 봐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용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주요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게 될 텐데, 그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쇼부를 보셔야 되지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책임을 묻는 양식을 보면요, 일단 뼈대 잡으셔야 돼.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이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먼저 대금 감액 청구. 이건 어떤 경우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 X부동산 전부를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야. 일부만 취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갈 테고, 두 번째, 자, 이 목적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판을 엎어버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뜨게 되면 이게 바로 뭘 얘기한다. 바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묻는다. 다시요. 담보 책임은 그 유형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다시 3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를 했는데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계약 해지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요. 담보 책임 얘기 나오게 되면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 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3개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총칭하여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하나 체크하고 갈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자,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본 논의의 전제가 뭐라고요? 매도인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매도인의 잘못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자, 매도인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매수인이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어서 손해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문제짜리 이거예요. 하자의 발생,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매수인도 손해배상 일부를 자기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따 지문 하나 보시게 될 거예요. 다시, 자,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일단은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긴 하겠지만은 매수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까고 어떻다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도 어떻다 참작을 해서 바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이게 소위 공평의 원리에 적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애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맺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안 진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매도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런 계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이걸 피하기 위해서 특약을 맺었다고 매도인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에서 면해지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중간 내용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16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어. 한 번 답이 됐고 한 번 사이드. 그러면 앞으로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된다. 한편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아예 뭐가 됐든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5년 동안 하나씩 답을 뽑았던 그런 주제예요. 해서 일단 이건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자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몇 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병이 소유자인데 갑이 지 것도 아닌데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먼저 매매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매수인의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그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 물건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다? 자,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이 일치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은 일단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돈을 을한테 빌리고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소유자 갑, 저당권자 을. 해서 을이 돈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 붙일 수 있다. 과정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낙찰을 받게 됩니다. 자, 가장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7조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낙찰을 받은 날이 1월 2일이야. 매각대금 완납 기한이 1월 9일이야. 그러면 병은 1월 9일까지만 이 대금을 법원에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낙찰받은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병이 지금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1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이거를 1억, 자, 원래 가치가 한 1억 5천짜리인데 자기가 기가 막히게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이 돈이 지금 없어. 그럼 친구한테 뭘 할 수 있다? 이 부동산, X 부동산을 정한테 예를 들어서 1억 2천에 사라라고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2천에 사라.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보니까
있다. 이건 1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면 무조건 3천 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매수 승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병과 정 사이에 어떻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스코어를 보니까 1월 2일 현재 병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로 본다?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내 물건이 아직 아닌 상태에서 누구한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도 일단은 그 자체로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물론 이제 이행기라고 하는 것을 있을 테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 1월 20일까지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의 입장자, 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1월 20일까지만 정한테 이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 사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볼까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그런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오더라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를 구성할 때 기승전결하면 대부분이 결 파트 또는 좀 어려운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을 거기서 뽑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병이 돈을 받아놓고 정한테 받아놓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대금을 자 지금 아예 딴 데다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돈을 받았는데 돈 봉투 들고 가다 잊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납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정한테 소유권도 넘겨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 사람을 가리켜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알면서 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악의의 매수인. 민법에서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악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악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내용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담보 책임을 묻는 방식은 3개라고 했어요. 대금 감액 청구, 그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 3가지가 담보 책임의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든 악의든 이 매수인은 권리를 지금 하나로 취득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이든 악의의 매수인이든 간에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고요.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몰랐었으니까 뭐도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처럼 경매 대상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일단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되겠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제 이 계약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물건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딱 한 번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갑시다. 그럼 스토리를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야. 첫 번째, 지금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악의의 매수인은 딱 한 번만 뒤에 나옵니다. 딱 한 번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 매수인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악의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가 정리를 할 거야. 대충 지금 감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건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줄줄 외워갖고 풀 수는 절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한 7개, 8개가 나와서 이게 어디에 어디가 대입되는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 다시 갑시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선의든 악의든 대금 감액 청구라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딱 한 번만 해요. 나중에 저당권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서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게 되는 거고 선의 매수인 몰랐던 사람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가요. 두 번째 이슈,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경우야.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지분 60%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라고 해서 이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 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갑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전체를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그 자체로는 유효했던 것이고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도 일단 유효하다. 그럼 이 사안을 정리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 외에 을의 지분권을 을을 설득을 하거나 또는 을한테 지분을 사서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을 해주면 되는 사안이다. 근데 안 됐단 얘기지. 다 정상적으로 넘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갑이 자신의 지분은 병한테 넘겼지만 을의 지분은 결과적으로 설득을 못해서 못 넘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따져묻는 거.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바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다시 스토리를 가셔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지. 100% 지분을 사는 걸 전제로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60% 지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병은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안날로부터 1년.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돼. 자, 지금 계약 체결을 2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의 매수인이라는 것은 몰랐단 얘기지. 몰랐단 얘기니까 그때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무조건 몇 년 전, 나중에든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1년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데 선의 매수인은 이 내막을 알게 된 날로부터 얼마? 1년 내에 대금 감액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다시 이게 경우수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지금 100% 지분을 살 걸로 예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60% 지분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부밖에 안 왔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악의 매수인 저당권 얘기만 출제 이슈.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의 매수인 60% 지분만 가지고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아예 계약 해지하고 더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경우의 수, 자,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이슈는 선의 매수인하면 항상 안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의 매수인 볼까요? 자, 이 병이란 사람이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럼 전부를 네가 알아서 을을 설득해서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일단은 60%의 지분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을의 지분이 아니라도 60%의 지분은 온다고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겠죠? 대금 감액 청구 일부 왔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한편 자,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알았거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을의 지분을 얘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다? 당연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만 가능하고 그리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매수인이 이걸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 개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거야. 자, 일부라도 받았으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을의 지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60% 지분만 왔다고 해서 계약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애초에 알았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면 1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날과 계약한 날의 차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다시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자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을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내막을 전혀 몰랐던 그것이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면 계약 해지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까지는 가능하지만 기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이 사람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세 번째 이슈가 나올 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200평이다라고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200평이라고. 갑이 얘기해 이 토지는 200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을이 200평을 사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200평이 아니라 150평에 불과하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50평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일단 을을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뭘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바로 을이라는 사람 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랐어. 200평이라고 해서 진짜 2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막상 보니까 150평에 불과해. 그러면 이 사람 적게 받았죠? 계약된 면적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어떻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하고 나서 뭐도 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 자, 만약에 이 150평이라고 했다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일단은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선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다시 이건 스토리를 경우의 수를 소위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 돼. 뼈대를 잡아놓고 경우의 수를 퍼즐 조각 맞추듯이 세팅을 해야 되지 이걸 줄줄 외워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악의의 매수인 이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정신병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친 새끼잖아. 정신병자, 미친 새끼? 하여튼 간에, 맨정신이 아니지. 뭐냐면, 을이라는 매수인이 150평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 이 토지는 150평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0평이라고 계약을 체결해. 정신병자잖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미친놈이라니까요? 아, 무슨 상습범이에요. 내가 땅을 산다고, 매도인이 200평입니다. 라고 청약을 한다고, 200평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알아. 저게 150평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 놓고, 그럼 내가 200평에 이 땅을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을 네 글자 미친 새끼, 세 글자 미친놈. 그래서 수량 부족에 있어서, 일부 멸실에 있어서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수량 부족한 사실을 잘 알면서 200평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얘가 정신병자지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얘한테 무슨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면 진짜 세상이 불공평해지는 거지.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악의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담보 책임을 아예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되셨죠? 마지막 주제.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병이 이것을 또는 모르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병한테 넘어오기 전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병은 아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경매에 넘어가서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매수인은 누구한테?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먼저 이런 경우에 병은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된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담보 책임 뭐가 돼? 계약 해제. 또 하나가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거. 자, 내막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저당권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당연히 이 병이라는 사람보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악의 매수인, 저당권 있다는 사실 알아. 그런데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이 사람의 취지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 1억이고 저당권이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의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1억을 주면은 1,000만 원 갚아가지고 저당권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 도 어떻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악의 매수인은 딱 한 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취득했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악의 매수인 뭘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주요 뼈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물건의 하자라든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경매 물건의 담보 책임 등이 있는데 거기는 하지 마세요. 우선은 하지 마시고 그저 이것만 외우기도 더럽게 힘들어. 언제 외워야 돼? 이 자리에서 오늘 다 외워야 돼. 어차피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시잖아요. 오늘 외우셔야 돼. 다시 처음부터 스토리를 잡아봅니다. 지금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유형은 다시 이렇게 됐죠. 대금 감액 청구. 뭐 받은 게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할 수 있다. 받은 게 없으면, 자, 받은 게 있는데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게 없거나 또는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편 이런 담보 책임 관련 손해배상 범주와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어떤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은 빼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면책특약 있으면 어떻다고요?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일부라도 받으면 무슨 문제? 대금 감액의 청구 문제. 일부 받았는데 아예 못 받거나 일부 받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청구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또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그림 선의 매수인은 제척기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언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의 내용이 주된 뼈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남의 물건을 매도인이 팔기로 했어. 근데 결국은 안 왔어.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의 매수인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병 소유의 X 부동산인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짓게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기를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얼마까지 감액을 청구할 건데? 원래 지금 1억에 사기로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왔어. 그러면 10원, 9억, 뭐에서 9,999만 9,990원 감액해달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시,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대금 감액 청구라든가
또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대금 감액 청구란 건 받은 게 있을 때 일부라도 받은 게 있으면 야 원래 다 줘야 되는 조금 줬으니까 뭘 해라 좀 깎아달라 라고 하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무슨 문제 대금 감액 청구라는 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 바로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 해제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몰랐으니까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왜? 악의 매수인은 딱 한 번 저당권 실행했을 때만 그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셨으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악의 매수인 나오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아까 이런 그림 그렸었죠?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 전부를 누구한테? 갑이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동의를 안 해서 갑의 지분만 넘겨버린 상태다. 이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몰랐던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60% 지분은 왔으니까 깎아달라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여기서 파생하는 주체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죠. 한편 60% 지분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일부는 지금 갑의 지분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병이 갑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이게 40% 지분은 을 건데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같이 팔 테니까 전체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의사의 합의를 이뤘다고 매매 계약 성립했다고요. 근데 결국은 을을 설득하지 못해서 자기 지분만 넘겨주고 있다. 그러면 설령 악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받은 게 있죠.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라고 하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감액 청구할 때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딱 한 가지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150평짜리 토지를 200평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결국은 들어온 게 150평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선의 매수 일부 받은 게 있죠? 일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요. 그죠? 두 번째, 지금 선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선의 매수인. 자, 150평 갖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더. 지금 수량 부족에 있어서 악의의 매수인, 아까 이걸 네 글자로 미친 새끼, 세 글자로 미친놈, 얘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가 없다. 아니 150평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의 매수인 수량 부족에 있어서 아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한편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선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금 감액 청구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바로 저당권 등 실행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주연 뼈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내용들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질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크게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고의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다 이때는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자,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대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거 네가 사라 라고 했던 거, 이건 이 사람이 가다가 사고가 나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하재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담보 책임의 유형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주를 결정할 때는 혹시 매수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다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두 번째,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면 책임을 끄트머리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질문 끄트머리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명제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참작, 면할 수 없다. 참작, 면할 수 없다. 참작하고 뭐가 있다고요? 면할 수 없다. 참작은 뭐야?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다. 면할 수 없다는 뭐라고요? 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다? 책임을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참작, 면할 수 없다. 이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참작, 면할 수 없다. 참작, 면할 수 없다를 먼저 외우시고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금방 이해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외울 키워드가 참작, 그 다음에 두 번째 면할 수 없다. 근데 뭐가 면할 수 없다지 잘 모르겠으면 그때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박스,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전부든 일부든 간에 소위 타인 권리의 매매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그 권리를 누구한테 알아서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런 취지. 2번 질문,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지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자, 지금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아까 경매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 낙찰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사라고 얘기했어. 사겠다고 했어. 근데 아예 지금 이제 낙찰 대금을 입금하지 못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지만 뭐로 할 수 있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악의 매수인이다.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슈.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왜? 이건 자기가 참작해가 이미 다 고려했던 사안이니까 그런 사태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34페이지 첫 번째 박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한다. 틀렸죠? 우리가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안 날 자체가 뭐가 된다? 계약 한 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매수는 계약 한 날로부터. 이게 전체를 다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매수인은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애초에 계약할 때 알았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등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오른편 쟁점 안 됩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제척 기간 2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유는 이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 질문요.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듣고 버릴 건데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제하고 경우에 따라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제해놓고 25년 지나서 그러고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로 왔는데 이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본 틀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대신 문제를 구성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모를 얘기들 몇 개씩 깔아놓는다고. 물론 공부를 몇 수는 돌게 되면은 자, 이 뼈대가 잡히면 나머지가 보이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두 번째 박스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자, 그럼 이게 뭐야?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죠. 자, 경우수 생각하는가요?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몰랐던 사람. 자, 먼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건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왔다는 얘기거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왔으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떻다? 대금 감액 청구할 테고. 근데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테고, 일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지분 아까 60% 40% 얘기를 했었고 40% 지분이 자기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의 매수인이라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겠죠? 전체를 다 사는 걸 전제로 얼마를 주기로 했으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다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의 지분,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 토지를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면 을의 병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누가 을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 매수인 1년 내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여러 개가 틀렸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안날로부터 1년. 이미 틀렸죠? 안날로부터 1년. 이미 틀렸잖아요.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악의 매수는 안날부터 1년 안 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보통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악의 매수인 딱 나오게 되면은 악의 매수인 하게 되면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계약 한 날로부터. 선의의 매수는 언제? 안 날로부터. 거기서 이미 답을 체크해 내셔야 됩니다. 좀 어려웠었고요. 2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다. 해서 지금 매매 목적물이 일부 멸실이 됐다. 200평인 줄 알았는데 150평이라고 그런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 자, 바로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 주요 이슈들 가게 될 거. 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악의 매수인이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악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악의 매수인 지금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등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아예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은 미친놈, 정신병자, 또라이, 그래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허용되지 않는다.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바로 저당권 등 실행. 그럼 정리하십시다. 지금 악의 매수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외운다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저당권 등 실행.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자, 정리 한번 하십시다.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자, 계약 해제. 자, 요건 진짜 외워야 돼. 계약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저당권 등 실행. 요거고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일단 제일 쉬운 거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악의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아예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때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만 할 수 있었던 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딱 요 그림만 잡고 나머지는 아까 뭐라고요? 일부라도 받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계약 대금 감액 청구.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일자 아예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어떻다? 계약 해제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어떻다?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게 수량 부족이죠. 악의 매수에는 책임 물을 수 없죠. 악의 매수는 아까 수량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까 150평인가 알면서 200평이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일부 받았잖아요. 일부 받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떻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답 1번.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된다고.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건 루틴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주는 거라고.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 파트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걸 다 하려고 그래. 다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돼갖고 아예 때려치워버려요. 그래서 1년 동안 냉장고에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 표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문 열 때마다 팔랑팔랑 날립니다. 그렇게 한대요. 수험생들이. 냉장고에다가 민법에서는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을 출력을 해. 경우서를 쭉 따져갖고 깨알같은 글씨로. 어떻게 오다 가다가 설거지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 외우겠다. 웃기고 있는 거지. 왜? 그걸 뒤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외울 수가 없다고. 너무 경우에서가 복잡하니까. 설령 외웠다 한들 시험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보면서 줄줄줄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 맞추자고 개고생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리고 공법에서는 5, 6, 6, 5, 7 건폐를 용적률 표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 2번 집은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계약 해제할 수 없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죠. 이걸 아까 우리 네 글자로 미친놈 미친 새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문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1년. 이 지문의 취지는 뭐냐면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의 매수인은 어떻다? 안 날로부터 1년.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 없겠지? 몰라도 돼? 알려고 하시면 안 돼?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라는 건 한참 앞에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온 파트예요. 버리는 거죠. 4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떻다? 해제 문제. 이 문제는 좀 간단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235페이지 핵심 지문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중요한 거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하면서 악의 매수인이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죠.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죠?
계약 해제만 할 수 있었던 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다? 바로 자 저당권 등 실행.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몰라도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도인 담보 책임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29회 때인가 경매 얘기 나왔는데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냉장고에다 이 표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외운다니까요. 가당차는 짓거리입니다.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우에서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뼈대를 갖고 있으면은 몇 번만 경우수를 대입하게 되면 대강 감을 때릴 수가 있어. 근데 헷갈리는 게 악의 매수인이야.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주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저당권 등 실행. 악의 매수인이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선의 매수인은 그냥 경우수 따지면 된다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다. 한번 볼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나도 온 게 없어.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없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만 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왔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일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200평 인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150평이야. 선의 매수인 첫 번째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일부 왔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연결될 테고 그 다음에 150평만 갖고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선의 매수인. 첫 번째 뭐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금 감액 청구라는 건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외우셨어요, 이제. 이건 경우의 수를 선의 매수인의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여러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 의미만 조금만 새기면은. 그러면 악의 매수인 지랄이었는데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저당권 등 실행. 여기서는 악의 매수인은 어떻다?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었다. 수량 부족에서 악의 매수는 정신병자라고 그랬었죠? 어떤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뭐는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뒤에 알고 있었잖아.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게 없으니까. 대신 계약 해제는 할 수가 있다. 다 외우셨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를 달달달 외워서 쇼부를 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책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자 뭐겠지? 아까 뭐지? 그게 매수인 참작 면할 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부분이 대충 다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근데 이걸 표를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뒤죽박죽 돼. 말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 다시 한번 가십시다. 지금 악의 매수인. 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볼까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악의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계약 해제는 어떻다?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만 가능해? 저당권 등 파트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악의 매수입니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겠지요? 일부 왔으니까.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 하면 문제가 된다? 저당권 등. 거기서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가 가능했던 게 아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라고 하는 거 봐볼까요?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미친놈이니까.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미친놈이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친놈이니까. 이것만 특이한 거죠. 수량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50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0평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누가 그런 미친놈이 있겠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현실적으로. 아니 150평짜리 토지인데 갑이 이거 200평짜리 토지입니다 라고 매도인이 하니까 어머 200평짜리 토지세요. 저는 150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200평이라고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당권 등 들어가면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당권 등에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도 하고 모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계약 해지 안 되는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도 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선의 매수인은 받아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 물론 거기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면 어떻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전체 묶어서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 정도면 거의가 다 커버가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 정도로 하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분석해보게 되면 한 75% 정도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딱 이것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더 이상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게 머릿속에 정리해놨던 것조차도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요. 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매도인 담보 책임. 그 뒤에 물건의 하자라든가 또는 이제 경매 이런 거. 경매는 나중에 이제 한두 개 체크를 하고 마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매매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거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에도 당연히 어떻다 준용되게 된다.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 매매계약이 가장 대표적인데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다 준용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 이제 교환, 임대차 등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